네, 톡톡 동행이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인성교육연수원 이태경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야, 돋보자라 이 간 매무새가 완전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겨 입으세요? 선대로부터 항상 이 한복, 이 네. 도포라든지 가 쓰시고 유건 쓰시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저도 아마 그 마음에 그 내용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한복 좋아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그 평상 옷보다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네. 옛날 그 이조 시대의 한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선비 정신으로 예. 어떤 그 주변에 그 귀감이 되는 그 참 자세가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고 네. 또는 사회의 어떤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이 한복이 어떻게 보면 좀 구복이라고 합니다. 이 가출 구자 옷복자인데 이 구복을 하면 참 마음가짐도 바로 네. 서는 것 같고 네. 우선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태경 원장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이곳이 그 옥산서원입니다. 옥산서원에 오시면은 뭐 다른 분들은 문화재로 관광지로 스쳐 지나가지만 원장님께서는 남다르신 곳이잖아요. 여기 마음이 많이 편안하시죠? 네, 그렇죠. 어떤 곳입니까? 제가 정말 그 마음의 고향이고요. 네. 여기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네. 우리 저 옥산서원 유물관이 있습니다. 네. 유물관 그 자리가 제가 태어난 자리입니다. 이야.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제 태어난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물관에 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정조부님, 조부님 이렇게 서당을 하시고 네.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옥산서원 내서 뛰어놀기도 하고 어릴 때 네. 성장기에 또 서원 앞에 보면은 용추라는 또 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러세요. 예, 그런 어떤 마음의 고향이죠. 옥산서원이 이 교실이자 놀이터였던 이태경 원장의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인성교육 원장이신 이 이태경 원장을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훈장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눈치를 채셨듯이 지금도 이태경 원장께서는 그 많은 어린이들과 또 중년의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훈장 선생님 요새 찾아보기 참 힘든데요. 네. 글쎄요. 네.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 회재 이현적 선생님이 제 15대 조신데 그렇군요. 참 마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주 오현의 한 분이신데 이 참 우리 선조의 음덕으로 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나름대로의 그 제 삶의 과정도 아마 그 바탕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장님, 그런데요. 그 김홍도의 뭐 세시풍속도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훈장 선생님은 서당에서 회초리나 곤방대 들고 아이들을 잡잖아요. 네.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스라에서 성장을 하면서 네. 정조부님께서 제자 가르치시는 모습도 제가 보고 또 저희 조부님께서도 그 제자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할아버지한테서 모든 걸 배웠으니까 네. 한 번도 매맞아 본 적은 없고요. 그렇군요. 엄격하시면서도 네. 우리 그 정조부님 조부님 몸소 어떤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제자들한테 네. 행동으로 어떤 엄격한 과정을 이렇게 하시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잘 하신 거를 제가 한 기억이 들은 기억이 잘 그렇습니까? 없었어요. 하나하나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어떤 분들이 지금은 제자로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까? 포항에 네. 그 결손 과정을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한 60여 군데 그렇죠.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선별적으로 예. 저에게 오셔가지고 센터장님들이 얘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 없는 사람, 어머니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네. 모시고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그 저한테 어떻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예절 교육을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정말 참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불우한 그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시간을 좀 할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가장 그 중요하게 가르치는 덕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얘들을 좀 마음을 넓게 가지게 해주고 네. 또 양보하는 마음을 좀 친구 간에나 또는 뭐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을 좀 그 덕을 좀 길어져주고 그다음에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또한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러서고 겸손하는 해나마 그 양보와 겸손을 미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삼강오론이 있지만 그런 어떤 그 각이 있는 내용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저한테 배우는 이 아동들이 그래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 없구나 친구가 필요하구나 내가 양보하면 나도 득이 되는구나 네. 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지도를 한 것이 네. 또 처음에는 막 뛰어놀고 말이죠.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네. 그 선생들이 그걸 막 통제를 하던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 가르칠 때 예, 자세가 이동하고 이렇게 그런 통제를 일 하는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까? 예, 혼자 손녀 볼 때는 그 아동들을 앉혀놓고 예. 이 옷부터 이상하니까 뭐 엄하다고 신기하죠? 생각을 하는데 네. 편하게 하려고 네. 우선 다가가는 예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공수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뛰어놀다가도 네. 제 절하는 모습을 보고 네. 어떻게 웬 할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한다 이런 신기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자 접근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제가 이 옷이 캐릭터가 돼가지고 아동들한테 가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예. 얘들 사생대에 그림 그리게 하면 제 옷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올 그래요? 정도로 아, 이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네. 아주 친숙하게 네. 할아버지로 이렇게 가까이 가 있고 네. 제 얘기를 지금도 듣고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사실 이게 뭐 친근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뭐 수염도 이렇게 잡아당기고 올라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 제자들이 그만큼 친근감을 표해 오나요? 그렇죠. 할아버지 상도 뭐 이랬던 거 하듯이 수염도 그렇고 예.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고 예. 최근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먼저 가 인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해처리는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이들이 그럼 100% 그렇게 말을 듣지는 않을 텐데. 신기하게도 제가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육을 할 때에 처음에는 옷이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제가 교육을 하는 거를 우리 이지곤 회장님이 보시고 이 한복을 좀 맞춰가지고 네. 교육하는 분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도 한복을 입혀야 되겠다. 와.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약 한 2천여만을 들여가지고 예. 아동들 이렇게 색동저고리하고 이렇게 말이죠. 이야, 옷을 예. 맞췄어요. 네. 맞춰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한 500여 명을 한복을 입혀가지고 네.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뭐 좋아하죠. 그럼 아이들도 한복 입으니까 이제 같이. 또 달라지고 예, 마음가짐이 그렇죠. 달라지고.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비군복 입었을 때, 양복 입었을 때 이게 행동 거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임새라고 하는 것이 참 네. 중요하구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감사합니다. 오는데. 원래 이곳은 네. 제가 이 색깔 있는 옷을 입고는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사당에 제 선조 15대째 할아버지 사당에 네. 제가 그 참배할 때 알묘라고 합니다. 알묘 인사를 올릴 때 사당에 인사 올릴 때는 제가 옷을 아까 하얀 그렇죠. 우리 장모님께서 50년 전에 장가를 갔으니까 그 옷 입고 제가 알묘를 했거든요. 네. 원래 그 옷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특별히 네. 예, 이제 교육용으로 이거 말이죠 맞춰놓고 나니까 이것이 교육용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옷을 네. 저한테 제공한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까 그 향을 올릴 때 그 옷이 장모님께서 50년 전에 예. 마련해 주신 옷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 도포가 해졌죠. 뭐. 예, 많이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까? 도포는 말이죠. 네. 옛날 그 선비는 정빈하게 살려고 했어요. 참 그 옷은 청결하고 기워 입더라도 네. 도포가 특별히 도포는 새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깨끗하면 되고요. 네. 예, 기워 입고 네. 그렇게 50년을 제 내자하고 결혼한 지 그냥 50년인데 그 내자가 이렇게 잘 옷을 관리해 준 덕분이죠. 네. 인성교육 연수원에 그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선생님은 어떤 또 덕목을 갖춰야 됩니까? 인성 교육의 기본은 네.
우리 옛날 선비 정신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목이라고 하면 안에 예는 곧 질서거든요. 예. 예전 예돈예절 질서인데 그게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덕목이라고 하면은 어지린자, 예. 바로 이제 측은지심, 이렇게 불상이익이고 하는 걸 측은지심, 의 정의로운 예. 마음,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그죠?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 그 다음에 또 사양지심, 아까 제가 처음에 아동들 가르칠 때 예. 기본이 되는 사양, 양보하고 겸손이 예에서 나오거든요. 네. 인이 예, 그 지혜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덕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하지 말고 내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고 시작한 것이 네. 이 인성 교육의 기본이 된 겁니다. 뭐 여기서 그냥 남 모르게 실천을 해 나가고 계신데 그 꿈은 너무나 웅장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젊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지 꼭 간단하게 한번 팁을 주시죠. 너무 요즘 부모님들은 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어떤 그 사랑은 주되 또 사랑은 주되 너무 이렇게 포옹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랑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예. 그냥 자기 욕심, 부모의 욕심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예. 그 어떤 자녀의 소질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선별해서 그의 소질에 맞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태어나면서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재질도 또 소질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그 분야마다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부모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자세를 배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3대가 한 집에 살다 보니까 그래 부모가 다시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자세를 보고 배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훈장님 이태경 원장을 말하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할아버지의 800입니다. 유년 시절 늘 800회를 해주시던 할아버지는 이태경 원장에게 스승이기도 했고요. 친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하셨다는데요. 유복자로 태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때 참 혼란기였었죠. 혼란. 예, 그래서 바로 해방 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일본 가셔 오셔가지고 네. 모내기 하시다가 잡혀가셔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정조부님, 조부님, 어머니 이런 가정에 그 아버지께서도 외동이신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기가 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뒤에 제가 태어나니까 정말 우리 가정으로서는 또 남자아이니까 뒤를 이을 수는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3대 독자예요, 제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정조부님 제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예. 할아버지는 바로 참 아버지 역할을 대신 해주시는 정말 참 자상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정말 꼿꼿한 선비 정신으로 이렇게 그 가업을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뭐 농토가 없고 오로지 이제 제자 양성을 통해서 네.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할아버지의 그 참 정말 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증조 할아버지, 네. 예, 할아버지, 네. 할아버님은 상당히 뭐 이제 자식을 잃고 상심이 크셨겠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집안에서는 또 노동력이 또 상실된 거니까, 그렇죠. 뭐 집안 형편이 몰락을 하는 시기였겠습니다. 말이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남의 문집 글씨를 예. 쓰시고 또 제자 양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네. 봄, 가을로 모곡이 이제 제자들이 가져오시는 가지고 우리 이제 네.
참 생계를 꾸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예, 원래 선비는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해야 선비인 것인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께서 예. 네. 우리 깐난에게 이제 아기를 800개를 해갖고 이렇게 재워주시기도 하고 예. 놀아주셨다면서요? 자식을 먼저 보냈잖아요. 예. 할아버지께서.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청소한 과부가 며느리가 있고 또 위로는 또 선대 또 우리 정조부님 계시고 어른이 하니까 계시고, 네. 그 제가 태어나니까 뭐 복덩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매질하고 싶어도 나쁜 짓을 해도 아마 네, 이렇게 오냐.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예, 사랑을 너무 자랐죠. 네. 그래서 예, 초등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6.25 때 돌아가신 부모 아버지 돌아가신 그 학생 아동들 나오라고 그랬어. 저도 나갔어요. 예. 나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무슨 철이 있습니까? 네. 나갔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은 다 공책하고 연필을 주면서 저는 무슨 제가 장난처럼 나간 줄 알고 종아리하고 거기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기 매를 손바닥을, 맞았어요. 네. 아직은 빨갛게 되도록 매를 맞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제가 혼자 곰곰이 물어볼 데도 없고 네. 또 마음에 상처를 드릴까 봐 아마 그때부터도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거를 그 시기예요. 예. 7살, 8살 때.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제대로 이제 글씨도 이제 할아버지한테서 첫 줄 내주시면 뭐 쓰고 이렇게 했죠. 다른 집안이면은 사실은 이렇게 용납이 안 됐을 텐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모두 이렇게 가르치시던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접근이 그 학교 안 가도 되고 그 명상 한번 하자. 그렇죠. 네. 붓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놀이개 없던 시대니까 네. 붓하고 종이가 저한테 놀이개죠.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 있으실 텐데 뭐 가르친 거 외에 뭐 800개 하고 뭐 이렇게 좀 들려주시던 얘기들이 있었나요? 할아버지께서 저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일체 언급을 안 하셨어요. 혹시나 예.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할까 봐요. 예. 네. 어머니께서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회갑 때, 네. 환갑 때 한참 유일하게 지난, 그 일제 시대 그때 그러니까는 그래 혼란기 때 네 분이 찍은 사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네. 사진 촬영해 놓으신 거겠죠. 아버지 사진 저 처음 봤어요. 이야. 지금까지도 아버지 소리 못 해보고 성장해 온 예. 참 제 마음에는 비록 제 나이가 70이 다 돼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얼마만큼 엄격하셨던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신 게? 근데 저는 엄격하다 하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느껴보질 않았어요. 그것이 참 저한테는 왜일까? 이게 다른 어른들은 다 그렇게 엄격할 수가 없다는데 유일하게 저는 엄격하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할아버지께서 엄격하셨는데, 네. 네. 저한테만 우리 이태경 좀- 원장께서는 느끼시기에 그냥 그냥 편안했죠. 편안하시고. 편안했죠. 네. 이 감정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편안했죠. 그리고 이제 네. 그 사회적으로 그때 그 참 학교의 교직에 이런 쪽에 뭐 공부를 좀 많이 신동이니까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여기까지만 됐고 나머지는 내가 내 손자니까 이 옥산에 서원이나 지키고 가업이나 승계하고 네.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은 손자를 품고 싶으셨겠죠. 근데 그 뜻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7년간 이제 안 나가시고 여기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좀 그런 면은 있죠. 네. 아니 7년간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제가 네. 이 앉은 자리에 바로 보이는 네, 저 곳이 앞쪽에. 옥산서원 암수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이제 암수제 마음과 몸을 닦은 곳이에요. 7년 동안 저 방에서 혼자 예. 7년 동안 제가 그게 그러면 공부를 청소년기에? 그렇죠. 네. 청소년이죠. 네. 장가가기 전에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네. 외로움을 바로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닦을 수 있는 외로움, 그건 뭐냐면 제가 사람 혼자 못 살지만 그래서 어떤 수양할 때는 혼자 조용하게 정심지연기하는 우리 갓집에 우리 할아버지 갓집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우선 나도 올바르게 써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뭐 현재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혼자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옛날 글을 그냥 뭐 하늘천 따지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다 또 앉아서 뭐 읽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까? 참 중요하죠. 네. 아니 혼자 안 되죠.
안 안 되죠. 되시고요. 안 되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 네. 대선비셨고 정조님께서 대선비셨으니까 제자들 가르치는 곁에서 듣기도 하고 예. 또 가면 또 할아버지께서 또 글도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제가 또 복습하고 또 신문지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거는 이렇게 잘못됐으니 고치라는 말씀해 보셨어요. 요즘은 뭐 서실에 가면 고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첫 줄 내주시면 그냥 따라 서실 뿐이에요. 그것이 현재고 또 일상이고 네. 특별히 뭐 서실에 글씨를 배우고 이게 아니고 네. 우리 가문에 하나씩 둘씩 일하는 글씨를 축지방 써온 것이 현재 어제 참 마음 닦는 기본이 네. 됐고 책 읽는 기본이 됐고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알려고 노력은 하는 그런 학급. 그 당시에 그 7년이 지금의 이태경 원장을 만들어낸 주춧돌이었었거든요. 그 그렇죠. 시기가. 예, 마음의 고향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정말 참 감사한 것이 네.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요. 예, 그렇죠. 네. 저 밖에 보면 너무 좋습니다. 옛날 정조 시대에 과거봤던 지금도, 자리니까. 예, 그 개천 흐르는 소리가 참 정겹게 들려옵니다. 괜찮죠. 네. 예, 여기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갓쓰시고 돋보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예전에 참 좋았던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 주실 때 아, 할아버지도 이 느낌이셨을까? 근데 할아버지한테서 나한테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때도 있으세요? 감히 제가 아, 그러세요? 예, 참 정말 우리나라의 대단한 선비였었던 우리 정조부님이나 조부님 생각을 하면 제가 뭐 네. 사실 못 따라가죠. 예, 가까이 겸손하셔서.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남긴 그 유언, 유지를 계속 실천하고 또 받들고 계시다면서요. 예, 예, 네, 다소. 어떤 것이 예, 은충신 행독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충직하고 충성스럽고 신 믿음직하게 네, 신뢰도 있게. 그렇죠. 네. 은충신 그죠. 행동은 말과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행동은 돈독하고 예, 그 공경스러운 마음가짐으로 가정의 근본이 되는 또 사회에 나갔을 때 근본이 되는 게 그거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의 말씀을 그래 항상 어디 가더라도 언행을 조심해라. 항상 그 말씀이 계셨고 뭐 다른 그렇죠. 예전에 이제 책 속에 사서나 이런 책을 읽다 보면 할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한 문구 한 문구가 다 바로 그 내용이니까 올바로 살아라는 그 어떤 채찍이 책 속에 있어요. 채찍질 안 하셔도 매 안 드셔도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제 어떤 머리나 이 몸에 배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 지금도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가장 그리울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십니까? 아버지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다 해 주신 분인데 책을 펼치고 가르쳐 주신 책이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붓을 쥐입니다. 예, 붓을 쥐면 옛날 이렇게 때로는 손잡고도 써주셨거든요. 네. 손잡고 이런 거는 이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손자 손을 꼭 쥐고 그냥 쥐는 거 그냥 쥐고 꼭 쥐고 사랑이죠. 사랑으로 이렇게 참 해주셨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할아버지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네. 참 감사한 어른이죠. 그래서 이 붓을 통해서 또 옛날 그 서책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달래고 뭐 글쎄요 앞으로 뭐 삶이 어떨지 몰라도 저희가 할아버지의 음덕을 욕되지 않게 참 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조심됩니다. 네. 저희 괜히 가혹하게 그 말씀을 여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할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 이태경 원장을 말하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붓끝의 위안입니다. 붓으로 감동을 전하는 서예가로 포항 평생학습원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붓글씨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함께 배우신 거죠? 그 어린 그렇습니다. 시절에. 네.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네. 현재도 네. 그냥 오직 해서체만 네. 가르쳐 주신 대로 쓰고 있고 한 획도 날려보질 않고 네. 할아버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이제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자를 말하는 거죠. 올바른. 올바른. 네. 올바를 그러니까 네. 해서라고 하고 해서, 네. 행서, 초서, 초서. 전서, 예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해서 다른 건 못 쓰게 하셨어요. 네. 그것만 쓰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께 이제 배웠던 붓글씨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여건이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종이가 귀했겠습니까? 뭐 붓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네. 뭐 그때 농민신문입니까? 이런 신문지 네. 같은 거 혹시 뭐 지국이 글씨 쓰는데 뭐 네. 이 태경이 뭐 그때는 제 이름이 지국이었으니까 예. 글씨 쓰는데 참고하라고 이제 이용하라고 이제 가주시면 할아버지는 그걸 첫 줄 내주시고 그냥 그걸 신문지에다? 신문지에다 예. 첫 줄에 그걸 그냥 따라 썼던 것이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글씨 배우는 기본이 되고 현재도 그 글씨입니다. 근데 뭐 그때 신문지에다 막 연습하는 게 뭐 거침없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으셨죠? 그게 뭐 왜 내가 여기다 써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 종이가 있어서 감사했고 불만도 없으셨던 거고. 예, 신문지가 있어서 감사했고 초등학생 때 다 글자만 써갖고 예. 이 붓 하나만 들고 예. 돈을 버셨다면서요? 돈 벌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아버지께서 네. 우리 이제 가업 생계를 위해서 네. 우리 집엔 뭐 농사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고 네. 옥산 서원 옆에 뭐 밭전 짓는 거를 우리 좀 부치게 해주신 거 전부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할아버지 하시는 문집 글씨 이렇게 쓰시면 저보고 또 그거를 쓰게 하셨어요. 네. 뭐 혹시 버릴까 봐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손잡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의 이미 그 실력을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아유, 글쎄요. 실력 인정이랄까 뭐 돈 버릴 스타일이죠. 요즘 뭐 돌잡이 한다면서 뭐 연필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다른 공도 주고 하는데 예. 그때는 뭐 갖고 놀 수 있었던 게 붓분이 없으셨다는 저 거. 노력이었었어요. 네. 그냥 종이 위에 한 네. 회 끊는 것이 네. 저한테의 어떤 일상이었다고 할까요? 그것이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그 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현재 제 글씨입니다. 다른 데 특별히 싸싸받거나 뭐 배운 것이었고 오직 저 할아버지한테서 누구도 아닌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저한테 전부. 아니 그러면 그 당시 그 어린 시절의 글씨체가 네. 고스란히 지금도 고르면 예, 변하지 예. 않고 육아의 체죠. 저기 이제 여기 옥산서원이 바로 회제선조를 숭몽하기 위한 서원이 우리 예. 15대 서원인데 회제선조께서 우리 잠계선조로 잠계선조께서 구암공 치암공으로 우리 또 정조부님 조부님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서 저한테 그래 대를 이어왔으니까 우리 옥산 육아어체죠. 육아선 비우자 육아어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독특한 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 지난번에 제가 성균관에 전국에서 글씨 온 것 중에 천여점 작품 중에 제 글씨가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고상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회제 이현적 선생으로까지 올라간다면 이 글자체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쓰신다면 이게 대단한 이게 자료인데요. 이게 문화재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성균관에 유림서예대전에 냈던 글씨를 저도 뭐 그 하나의 꿈이 있다면 네. 그 향교에서도 그러고 정년님도 그래 말씀을 하시고 네. 이거를 말이죠 무형문화재라고 합니까? 무슨 문화재로 예. 등록을 해서 뭐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가 해주시면 제가 고맙죠. 뭐. 도포를 그 입으신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이나 사고까지도 그 예전에 그 성현들의 또 이렇게 말씀을 항상 실천을 하려고 이렇게 생활하신다면서요? 요즘도야. 이 시대에 그래도 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모험이 될 수만 있다면 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어떤 이 사회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어의 순화. 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한 번쯤 물러서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하자. 언어의 순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동의 절제. 행동도 요즘 말이죠. 뭐 무슨 문제 있으면 내한테 불편하면 바로 그냥 네.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언어의 순화, 그리고 언충신 행동경을 조금 변화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그래 어느 말도 한번 순화시켜보자. 행동의 절제, 행동도 좀 절직히 하다 보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그래도 고쳐 나갈 수 있는 네. 바쁘게 말이죠. 일상에 바쁘긴 하지만 그걸 한 번쯤은 물러서서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네. 좀 더 사회가 좀 여유롭고 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50여 년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타작이나 뭐 컴퓨터 안 쓰시고 수기로. 네, 수기로 다. 저는 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스마트폰, 휴대폰도 뭐 기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분들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제 가족이라든지
저 휴대폰은 그냥 전화 받는 거 하는 것만 있지 그 이상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붓을 통해서 글씨를 예. 통해서 붓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붓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사인펜을 쥐나 볼펜을 쥐나 뭘 쥐든 간에 그 쥐면 붓이에요. 예. 사인펜도 붓이요, 볼펜도 붓이요, 연필도 붓이에요. 예. 그런 과정 속에 모든 걸 수기를 통해서 하고 예. 물질 문명 때문에 정신 문화가 지금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는 동안 그냥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다 가려고요. 예. 그 서예가 사실은 일상이시네요. 일상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매력이 어디 있을까요? 뭐 저희가 생각하지 미처 따라가지 못한. 아이고 따라가지 못하신다고도 매력이라고 하면은 네. 한 획을 끄면서 네. 마음을 다스리고 아. 한 획이 모여가 한 글자가 되고 네. 글자 한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맥이 되고 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뭐 작품이 되겠지만은 저는 그거를 어떤 작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고 제 삶의 바탕 속에 잔잔하게 제 스스로 수양하는 네. 근본이 되는 붓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디 뭐 참 옳지 못한 말을 듣거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거가 있으면 저는 작은 제가 그 집무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붓을 쥐입니다. 쥐면 이 세상에 바로 신선이 따로 없다고 싶을 정도로 붓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거기에서 이 세상이 어떤 그 일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리고 붓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 고단한 삶을 네. 거기서 제가 찾는 거죠. 먹을 묻히는 순간 옛날엔 선비들이 먹을 갈면서 네, 마음을 갈면서도, 닦거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붓을 쥐면서 두 번 마음을 닦고 그다음에 세 번 붓끝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서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먹을 갈면서 한 번, 먹을 묻히면서 두 번, 붓끝으로 글씨를 쓰면서 세 번 수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훈장 선생님이 이제 끝내실 때 예. 우리 그 많은 우리 이제 제자들한테 예. 네. 한 말씀 딱 하시면서 오늘 좀 수업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결손 가정 아동들, 저도 사실 결손 가정이잖아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태어났으니까 아동들에 대한 미래에 정말 문제가 되질 않고 올바른 어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잘 참 성장을 해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인성부터 바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연수원을 통해서 이제는 성인들도 인성교육 지도사 양성을 해가지고 저와 같은 저보다 더 나은 참 지도사를 양성을 네.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육성을 할 생각이고요. 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분들한테 평생 학습원에 이제 서예를 이렇게 같이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글씨를 통해서 어른들은 어른으로서의 가치 또 이런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나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성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저는 남은 여생을 우리나라의 참 시대가 참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걸 뭐 요즘 시속으로 뭐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많아요. 포항만 해도 많은데 이분들에게 앞으로 인성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정서를 잘 가르쳐 가지고 정말 이 나라는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솔 서당이라 해가지고 청학동도 있듯이 네. 저는 뭐 거기와 비교하기는 싫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후진들이 우리 그 흘러간 옛날 어떤 한을 접을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선비 문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자세로 어떤 마음부터 바로 서게 지금 뭐 나라도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처럼 기대가 큽니다만은 네.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처럼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서 남에게 그죠 위인하는 남을 위하는 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바로 서고 또 남은 여생을 네. 남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하나씩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네. 좀 여생을
마칠까 합니다. 네. 인성교육연수원장 오늘 이태경 원장님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쾌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젊게 살아가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획을 잘 이뤄 나가시려면은 더욱더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충신 예. 행독경 예. 오늘 그 마음에 가슴속에 깊이 담아가는 예.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